안녕하세요. 요가일러 연구소 요가일러입니다. 요즘 많이들 불안하시죠? 출근을 할 때나 밖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나 마음이 예전처럼 편치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기사를 보거나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마음 한켠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와중에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밖에서는 어느 정도 긴장하고 조심하더라도 집에 들어왔을 때 나만의 시간이나 나만의 공간을 누릴 때는 온전히 휴식해서 휴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식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편안하게 숨을 쉬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저는 숨 쉬는 것이 불편해요. 숨을 쉬려고 하면 긴장되고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이 나와요.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다면 그 양질의 휴식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두려움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호흡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편안한 호흡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 호흡법을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은 배와 회음부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아래쪽이 편안하게 움직여서 에너지가 밑으로 가라앉고 안정감이 들며 몸과 마음이 이곳에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호흡이라면, 두 번째 호흡은 배와 회음부가 상대적으로 조여지고 가슴과 늑골, 흉곽이 부드럽게 움직임으로써 에너지를 조금 올려주는, 안정감은 유지하되 에너지를 상기시켜주는 호흡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호흡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한 호흡이 잘 되었을 때 다른 호흡도 잘 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두 호흡을 모두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이 모형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의 호흡이 인위적인 것들이 걷어내져서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면 이 모형이 천천히 커졌다가 천천히 작아지는 모양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형이 커질 때 한 부분만 커지지 않고 위아래, 앞뒤, 좌우, 입체 전체가 커지죠? 모형이 작아질 때도 한 부위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쪼그라들면서 작아진 느낌이 듭니다. 감응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떤 물체나 생명체가 특정한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것에 나도 같이 동조하고 공명하게 되는 증상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 물체가 천천히 부풀어 올랐다가 천천히 쪼그라드는 모양에 집중해 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천천히 숨을 쉬고 하품을 하고 졸리다고 말하면 그 졸음이 나한테도 감염이 되고, 옆 사람이 급하게 숨을 헐떡이면 나도 뭔가 마음이 급해지듯이 우리는 서로 미러링을 하며 감응을 이루는 존재인데요. 이 물체의 확장과 수축을 보면서 내 호흡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봅니다. 편안한 호흡과 관계된 기능해부학적 얘기를 짧게 해볼 텐데요. 호흡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근육들은 이 심부코어라고 불리는 몸의 중심, 또 겉과 속을 비교했을 때 몸의 가장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육의 명칭을 얘기하자면 가슴과 배를 두 동강이로 서로 가로지르는
제 오른손이 있는 모양처럼 생겨있는 횡경막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봤을 때 양쪽 좌골과 치골과 꼬리뼈, 이 마른 목골에 바닥의 공간을 메우는 회음부라고 불리는 골반저근이라는 근육도 관여합니다. 횡경막의 생김새와 위치, 또 아래쪽에 있는 골반저근의 생김새와 위치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또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저근을 골반횡경막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근육은 하부늑골 가장자리와 앞에 있는 장골 능과 뒤에 있는 흉요근막이라고 하는 부위에 전체적으로 횡으로 붙어 있는, 지금 제가 손을 움직이는 이 결과 같이 마치 허리띠를 두른 것처럼 붙어 있는 복횡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척추의 뒷면을 봤을 때 척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사이를 메우는 근육인 가장 척추에 붙어 있는 심부 근육이죠. 다혈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자탕을 먹을 때 바로 뼈에 붙어 있는 작고 부드러운 근육이 돼지 다혈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심부코어 근육이 마치 풍선처럼 몸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숨과 연결되며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풍선이라는 상상을 해왔을 때 위에 있는 횡경막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데 들숨에는 이 횡경막이 짧아지면서 배꼽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마치 풍선을 위에 있는 손으로 아래로 내리누르듯이 심부 코어 풍선이 아래로 앞뒤로 좌우로 부풀어 오르며 눌리게 되는데요. 이때 눌려있는 안쪽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횡경막이 장기로 가득 찬 풍선을 내리누를 때 이 풍선이 앞과 옆, 좌우, 아래로 밀리면서 장기들이 더 앞뒤로,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양으로 봤을 때 배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름이 복식호흡입니다. 하지만 실제 호흡은 흉곽에 있는 폐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횡경막이 밑으로 내려가서 폐의 공간이 확장되는 상태에서 배가 나오기 때문에 복식호흡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식호흡을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횡경막이 내려오는 것과 배가 나오는 것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배를 잔뜩, 많이, 열심히 내밀어야 되는 걸까요? 자, 우리는 무언가를 잘 하려고 할 때 기존에 하던 것 중에 하나를 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원래 하는 것 말고 다른 걸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식품을 먹을 때도 그런데요. 내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밤샘도 하고 핸드폰도 많이 보는데 눈도 침침하고 피곤하다 라고 했을 때 원래 하던 습관 중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핸드폰을 그만 볼 거야, 술을 그만 마실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간에 좋은 거 뭐 없나? 보약을 먹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몸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복식호흡을 할 때도 배를 내밀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내가 노력을 해서 횡경막이 내려오게 하기보다는 횡경막이 내려오면서 장기를 눌러서 배가 나오려는 압박을 받았을 때 복근을 부드럽게 풀어서 배가 그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소마요가의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몸의 여러 부위에서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힘을 주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나도 모르는 습관, 힘을 주고 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하면 움직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일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완을 위한 복식호흡은
횡격막이 내려가려고 할 때 배와 회음부를 풀어서 앞으로 아래로 튀어나오게 두고, 횡격막이 올라가서 장기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스프링백이라는 표현을 쓰면 참 어울리는데요. 스프링이 늘어났다가 다시 복원되듯이 배와 회음부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냥 일어나게 두시면 됩니다. 배를 마실 때 일부러 내밀었다가 내쉴 때 일부러 당기는 것과 들숨에 숨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배를 부드럽게 풀었다가 숨이 나가는 타이밍에 배가 들어오도록 두는 것이 좀 다르죠. 자, 우리 몸으로 경험해 보면서 그 차이를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부드럽게 풀려면 복근이 편안하게 길어지며 이완되는 것에 대한 온전한 경험이 필요한데요. 우리 복근하면 복근을 조이고 힘을 주고 하는 것만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배를 부드럽게 풀어보는 것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동작은 이 공을 사용해서 골반을 공 위에서 굴림으로써 전방 경사할 때 배가 부드럽게 늘어나고 후방 경사를 할 때 배가 부드럽게 짧아지는 것을 경험할 텐데요. 자, 이 공을 보시면 공이 굉장히 찌그러져 있죠. 그런데 이게 제가 게을러서 공에 바람을 안 넣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골반 아래 깔고서 누웠을 때 공이 너무 통통하면 막 골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정하겠죠? 그렇지만 바람이 너무 빠지면 공의 둥근 표면에 골반을 굴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골반 아래 깔아보고 편안하지만 굴곡이 느껴질 정도의 바람의 양을 찾습니다. 자, 이 공은 미니 짐볼이란 이름으로 검색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 이런 공이 없다면 필라테스 공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갖고 노는 공 중에 좀 부드러운 공, 작은 공을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또 오늘 공이 없으시다면 바닥에서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팔다리를 길게 펴고 바닥에 눕습니다. 양쪽 다리 사이 간격, 양팔과 옆구리 사이 간격을 살펴봅니다. 배꼽과 회음부, 가슴의 중앙을 연결한 선을 그리시고 그 선에서부터 오른 다리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왼 다리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른팔이 그 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왼팔이 그런가요? 양쪽 발꿈치가 바닥을 누르는 무게감을 살펴봅니다. 어느 쪽 발꿈치가 더 바닥에 선명한 무늬를 찍고 있나요? 양쪽 종아리가 찍는 무늬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넓고 무거운가요? 양쪽 골반이 바닥을 누르는 무게감을 생각해 봅니다. 어느 쪽 골반이 더 무겁고 진한 무늬를 찍고 있나요? 양쪽 등은 어떤가요? 더 넓고 무겁고 선명한 쪽은 어느 쪽인가요? 어깨에서부터 양팔의 길이감을 비교합니다. 어느 쪽 팔이 더 길게 느껴지시나요? 날개뼈 사이 윗등으로 돌아오셔서 목을 향해 올라갑니다. 목과 매트 사이 공간에 얼만큼의 틈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목의 뿌리로 올라가셔서 뒤통수를 향해 올라가며 뒤통수가 바닥에 찍는 무늬를 상상해 봅니다. 그 무늬는 가운데로 대칭으로 찍혀 있나요? 아니면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비대칭인가요? 내 몸을 멀리서 전체로 본다라고 상상해 봅니다. 내 몸을 거리감을 두고 봤을 때
몸의 어느 부위에서 숨이 느껴지시나요? 들숨에 부풀어 오르는 곳은 어디고 날숨에 가라앉는 곳은 어딘가요? 들숨이 더 편안하고 쉬운가요? 날숨이 그런가요? 숨을 잘 쉬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다음 날숨이 다 끝나고 나면 두 무릎을 구부려 세웁니다. 발바닥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셔서 발바닥의 피부와 발바닥의 근육이 바닥으로 충분히 가라앉고 또 그 위에 정강이 뼈와 슬개골이 충분히 가라앉는 그 위치로 갑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발을 바닥에 대고 있더라도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힘을 주고 발을 드는 제스처를 취하시는 분도 있고 발로 바닥을 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다 그만둡니다. 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발과 정강이가 바닥을 향해 내려앉게 그냥 존재하게 둡니다. 무릎을 세웠을 때 골반이 찍는 무늬가 다리를 폈을 때와 좀 다른가요? 이제 공이 있으신 분은 청골 아래 공을 넣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은 그냥 골반을 굴릴 텐데 공이 없다는 가정하에 할 수 있는 동작을 짧게 하고 공을 사용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한 손은 윗가슴에, 한 손은 아랫배에 둡니다. 팔꿈치를 들지 않고 편안한 곳에 손을 가져가셔서요. 두 손의 촉각을 사용하셔서 가슴과 배를 느낍니다. 우리 아기의 볼을 쓰다듬었을 때,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을 쓰다듬었을 때 손으로 느끼는 따뜻함, 부드러움을 생각합니다. 내 가슴에서 내 배에서는 어떤 느낌이 느껴지나요? 이제 다음 들숨에 두 손 사이가 멀어지게 꼬리뼈는 바닥을 향해 가슴은 두둥실 띄웁니다. 날숨에는 두 손 사이가 서로 가까워지며 등 허리가 바닥으로 무겁게 가라앉게 둡니다. 들숨에 골반이 발 쪽으로 구르며 꼬리뼈가 내려오고 가슴이 두둥실 떠오르게 두시고요. 날숨에 등허리가 바닥으로 가라앉으며 가슴과 배가 서로 가까워지게 둡니다. 자, 호흡과 함께 골반과 가슴을 서로 멀리 했다가 서로 가까이 했다가 굴려 보실 텐데요. 두 손 사이가 멀어질 때 허리를 꺾어서 밀고 계시지는 않나요? 두 손 사이가 가까워질 때 복부를 조여서 허리를 누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애쓰거나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들숨에는 꼬리뼈가 내려가고 가슴이 올라갈 때 마치 낙하산이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허리와 등을 띄우고, 날숨에 두 손이 가까워질 때는 낙하산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숨이 죽는 것처럼 허리와 등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립니다. 들숨에는 가벼운 것이 낙하산이 떠오르듯이 가벼운 부양, 공중부양을 상상해 보시고요. 날숨에는 무거운 물건이 바닥으로 가라앉듯이 허리를 바닥에 녹여줍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거기에 노력을 얼마큼 가미할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반복하셔도 괜찮고요. 공이 있으신 분은 청골 아래 공을 놓고, 자, 또는 공보다는 균형을 잡기가 더 쉬워서 이따가 안정감을 느끼는 호흡을 할 때 조금 효과는 덜할 수 있지만 요가 블럭 같이 네모진 것을 골반 안에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골반의 느낌을 봅니다. 치골 쪽에, 치골은 아래쪽 골반뼈, 여기에 물방울을 떨어뜨린다면 배꼽 쪽으로 굴러 내려올까요? 아니면 회음부 쪽으로 굴러 내려갈까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고여 있을까요? 골반의 기울기를 느끼고 상체를 골반 쪽으로 밀어내리며 골반을 공 건너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그때 허리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발로 바닥을 밀며 골반을 공 건너로 내려오게 할 때 또 골반, 허리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나요? 상체를 골반 쪽으로 내려서 골반이 발 쪽으로 내려오게 할 때 골반과 허리와의 관계, 발로 바닥을 밀어서 골반이 공 건너가게 할 때 골반과 허리와의 관계를 봅니다. 가능하면 골반 주변에는 힘을 풀고 발이나 상체의 힘을 사용합니다. 자, 골반이 발 쪽으로 굴러 내려갈 때는 배가 길어지고 허리가 짧아지죠. 발로 밀어 골반이 공 건너로 올라올 때는 허리가 길어지고 배가 부드럽게 짧아지죠. 자, 이 관계를 계속 몸으로 느낍니다. 들숨에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배가 길어지고, 날숨에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며 허리가 길어집니다. 앞이 길어지면 뒤가 짧아지고, 앞이 짧아지면 뒤가 길어지죠. 힘을 풀고 골반이 공의 표면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면 더 잘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제 골반의 기울기를 바닥과 평행하게 맞춥니다. 가장 발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와 가장 얼굴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의 중간쯤으로 가주세요. 여기서 배꼽 아래 단전 있는 곳에 물방울을 톡 떨어뜨린다 상상했을 때 물방울이 치골 쪽으로도 배꼽 쪽으로도 미끄러지지 않고 그대로 고여있는 상태인가? 공 위에서 골반이 마치 쟁반이 균형 잡혀서 놓여진 것처럼 편안하게 놓여져 있나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서 바람이 아주 세게 분다고 생각했을 때 골반과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고 상상해 봅니다. 누군가 나를 툭 가볍게 건드리고 간다 해도 나는 골반을 공 위에 얹어놓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몸의 어느 부위에 힘을 주게 되나요? 숨은 어떻게 변하나요? 자, 다시 바람이 잦고 골반을 고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에 힘을 푸셨나요? 다시 누군가가 내 다리를 툭툭 건드리고 갈 거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나는 골반 위에 공을 고정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식만으로도 의도가 변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어느 부위가 달라지죠. 어딘가요?
어디가 일을 했다가 쉬었다가 하며 변하나요? 어깨와 목인가요? 골반 주변인가요? 어깨와 목이라면 목 어깨를 부드럽게 하면서 골반을 고정할 수 없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숨을 어디로 쉬고 계신가요? 배로 쉬고 있나요? 가슴으로 쉬고 있나요? 배로 쉬고 계시다면 골반이 고정되게 하는데 지금 호흡이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숨을 쉬면서 골반이 계속 흔들리나요? 골반을 공 위에서 잠잠하게 하고 가슴과 등을 부드럽게 합니다. 마치 양탄자를 펼쳐서 내려놓듯이 딱딱한 찹쌀떡을 손의 온기로 부드럽게 녹이듯이 가슴을 펼치고 녹입니다. 이제 숨을 멈추지 않고 쉬면서 골반과 왼발은 고요하게 두고 오른쪽 고관절만 접어서 무릎을 천정 쪽으로 부드럽게 올렸다가 벗어놓은 신발을 신으러 가는 것처럼 발을 부드럽게 내렸다가 반복합니다. 발을 내리고 나니 골반이 다시 기우뚱하며 위치가 바뀌나요? 그렇다면 발을 올릴 때 골반을 기울였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골반과 공과의 관계를 다시 명확하게 하고 골반을 고요하게 한 후 오른쪽 발을 드는데 숨의 변화를 봅니다. 숨을 멈추고 있나요? 목구멍을 조이고 있나요? 꼭 그래야 할까요? 이제 바닥에 벗어놓은 신발을 신고 그 자리에 신발이 그대로 있는지 봅니다. 무릎이나 발목, 골반을 쓰지 않고 무릎을 그대로 천장을 향해 부드럽게 들었다가 그대로 내렸다가를 반복합니다. 어깨, 팔, 목 뒤의 긴장을 알아차리시면서요. 골반 주변의 근육을 주로 쓰고 있나요? 어깨와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있나요? 골반은 고정한 채로 고관절만, 즉 서해부에 있는 주름만 접었다가 폈다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른발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으면 골반과 오른발이 찍는 무늬를 선명하게 보고 숨 쉬며 왼쪽 발을 들어서 무릎을 천정 직각을 향해 보여줬다가 바닥에 벗어놓은 신발을 신으러 갔다가 바닥에 벗어놓은 신발을 신고 다시 벗어서 고관절 접어 들었다가 그대로 신발을 신으러 갔다가 이쪽이 반대쪽보다 더 쉬운가요? 아니면 불편한가요? 저는 이쪽이 조금 더 고관절만 접히지 않고 골반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사인은 불편한 쪽 심부코어가 조금 더 활성화가 덜 되어 있다는, 즉 자각이 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각이 덜 된 쪽, 불편한 쪽을 움직이실 때는 더 열심히, 더 많이 움직이려고 하시기보다는 골반이 공에 찍는 무늬, 발이 매트에 찍는 무늬를 선명하게 상상해 보고 그 무늬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관절을 접어 들었다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을 낮췄다가 반복하시면 됩니다. 더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비우는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팔로 바닥을 밀고 있나요? 목구멍을 조이고 있나요? 가슴을 부드럽게 할 수는 없을까요?
자꾸 긴장이 된다면 숨을 코로 마시고 입으로 하고 내뱉으며 가슴을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 한숨 쉬는 사람 보면 기운 빠져 라고 얘기하죠? 지나친 기운이 빠져나가게 날숨에 하고 목구멍과 가슴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제 왼발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으면 어깨 목덜미를 부드럽게 하시고요. 골반을 한쪽으로 천천히 굴려서 무릎과 발과 몸통이 구르면 공 아래로 굴러 내려가듯이 한쪽으로 돌아 눕습니다. 이제 공을 한쪽으로 치우시고요. 맨바닥에 두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눕습니다. 공과 작업을 하기 전에 내 발의 무늬, 내 골반의 무늬, 내 허리 등의 무늬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숨은 어디로 쉬고 계신가요? 이제 두 무릎에 노란 물감을 칠한다고 상상을 하시는데요. 쓸개골이라고 하죠. 이 무릎의 뚜껑뼈에 양쪽에 노란색 또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물감을 칠합니다. 숨은 편안하게 쉬며 두 무릎 붓으로 오른쪽 천정을 향해 선을 그리는데요. 이 선이 오른쪽 벽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를 보시면서 선의 끝까지 가볼 때 골반의 무늬가 바뀌고 몸통의 기울기가 바뀌고 몸통이 무거운 부위가 바뀌죠. 내 골반과 등이 찍는 무늬를 상상해 봅니다. 다시 무릎에 물감을 칠하고 천정을 향해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왼쪽 벽을 향해 천천히 내릴 때 두 무릎이 그리는 선의 질이 오른쪽과 같은가? 좀 불안정하고 삐뚤빼뚤한가? 생각해 봅니다. 무릎, 고관절, 골반, 흉추, 경추, 더 무거운 쪽 어깨를 봅니다. 그 선의 끝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천천히 돌아오셔서 무릎이 돌아올 때 그리는 궤도와 선, 발이 바닥에서 어떻게 달라지며 구르는지 살펴봅니다. 원래대로 돌아오셨으면 두 팔과 다리를 길게 펴니다. 치골, 배꼽, 명치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그렸을 때 오른 다리가 그 선으로부터 얼마나 먼가요? 왼쪽 다리는 어떤가요? 오른팔과 오른 옆구리 사이 공간, 왼팔과 왼쪽 옆구리 사이 공간을 봅니다. 얼마나 먼가요? 얼마나 가까운가요? 지금의 호흡이 얼마나 편안한지 가장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호흡에 대한 생각을 지금과 비교해 봅니다. 요가일러 연구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